예, 아무튼 이게 우리 학생들 약속한 대로 일단 이번 정신건강론 그 중간고사 그다음에 자료분석론 중간고사 일단 간단하게 문제풀이 동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볼까요? 일단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학생들.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 인터넷 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이죠.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요거 이제 중요하다고 했죠. 맞지 않은 거니까 이제 틀린 거를 골라보아라. 요 얘기입니다. 맞지 않은 것은. 일단 답은 몇 번이냐면 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뭐냐? 아무튼 제가 빨간 밑줄 친 곳에서만 냈는데 빨간 밑줄 친 거 인터넷 우리 중독할 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슬라이드 보면 요겁니다. 정보화 사회 있잖아요. 요거 정보화 사회. 정보화 사회. 요 정보화 사회는 뭐다? 인터넷 중독의 간접적 배경이다, 직접적 배경이다. 직접적 배경이라고 했잖아요. 직접적 배경. 근데 그걸 갖다가 제가 이번에 간접적 배경이라고 바꿔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1, 3, 4 보면 1번.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일단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문화라고 이제 제가 강의 시간 설명을 했고요. 그럼 3번 봐봐. 인터넷 중독은 뭡니까? 기존의 중독이란 게 뭐냐면, 왜 쇼핑 중독, 물질 중독, 뭐, 마약 중독, 약물 중독이죠. 그거와 다른 비물질 어떤 그 중독으로서 새로운 중독이 맞습니다. 그것도 강의 시간에 다 설명을 했고, 또 PPT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다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 있잖아. 인터넷 중독 이전의 어떤 중독이 알코올 중독이나 쇼핑 중독인데, 그거는 이제 뭐다? 아무튼 우리 한국이 70에서 90년대 이제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할 때 같이 이제 그 발생했던 어떤 그런 어떤 중독입니다. 아시겠죠? 답은 2번이죠. 2번 보면은 이제 DSM-5에서 특히 도박 중독 개념 있죠? 도박 중독 개념에 대해서 맞는 것을 골라라. 요거를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디서? DSM-5에서. DSM-5에서. 근데 이제 제가 빨간 줄 꺼놓은 걸 보면요. 우리 학생들. 요거 도박 중독이고 DSM-5에서 요 정의한 거. 요 두 가지를 갖다 제가 껐잖아요. 첫 번째 뭐다? 문제를 유발해야 된다. 도박 중독 때문에 뭡니까? 개인 문제,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야 되고, 가족 관계도 문제가 있어야 되고, 직업적인 어떤 문제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DSM-5에서 볼 때는 12개월 동안, 그러니까 1년이죠. 1년 동안 이제 지금 여기 1번에서 8번, 1번에서 어떤 8번의 어떤 그 사항들 중에 4개 이상, 4개 이상이 나타나면 도박 중독이다. 라고 제가 빨간 줄 꺼놓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개월 동안 DSM-5에서 지금 기재한 항목 8개 중에 이제 뭡니까? 4개가 나타나야 된다.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 2, 3번은 왜 안 되나요? 이렇게 있는데요. 1, 2, 3번 봐봐. 우리 학생들 1번. 자, 개인이나 가족 장애를 유발하는데 직업적 장애는 해당되지 않는다. 직업적 장애도 해당이 된다고 했죠? 요거. 직업적 장애도 유발을 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1번 틀린 거예요. 2번 한번 보세요. 12개월 동안 DSM-5에서 그래 요까진 맞다 이거야. 기재한 항목 5개 이상. 5개가 아니라 뭡니까? 4개죠. 그래서 이거 틀린 거야. 3번 봐봐요. 개인이나 직업적 장애는 유발하는데 가족 장애는 해당하지 않는다. 가족 문제가 일어난다고 했죠? 여기다가 뭡니까? 가족 문제도 일어나잖아. 그래서 3번 틀렸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또 한 3번도 보세요. 강박성 인격 장애입니다. 강박성 인격 장애. 우리 인격 장애 우리 했죠. A군, B군, C군애가 했잖아요. 요 중에 이제 강박성 인격 장애인데 틀린 것을 골라 보아라입니다. 틀린 것을 골라 보아라입니다. 틀린 것을 골라 보아라. 답은 1번이에요. 답은 1번입니다. 틀린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왜냐? 자, 요 강박성 인격 장애 보면 이제 제가 빨간 줄 건 거 중에 역학이라고 있잖아요. 역학. 요 역학 빨간 줄 끈 거 보면 뭡니까?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다. 아시겠죠? 성별로 따지면 이제 뭡니까? 강박성 인격 장애자가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입니다.
근데 1번에 보면 여자와 남자가 거의 비슷하다. 틀렸죠? 남자가 많다. 그래서 답은 1번인 겁니다. 2번 보십시오. 근데 왜 강박성 인격장애가 발생을 하는가? 라는 걸 봤을 때 이제 프로이드의 어떤 정신욕동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어떤 그 발달설 어떤 발달 이론이 있죠. 맞죠? 리비도 어떤 그 에너지가 어디 어떤 부위에 그 어떤 발달하는 그 기간 그 과정 중에서 어느 부위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나눈 건데 학문기 때 뭡니까? 대변 훈련이 실패하는 거죠. 대변 훈련이 실패하면 뭡니까? 아, 이거 실패했다라는 거 어떤 그거 문제 때문에 계속 그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학문기 고착과 연관이 돼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빨간 이제 뭡니까? 네모로 이렇게 딱 박스를 해놨죠. 학문기 고착과 관련돼 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이제 강박성 인격 장애는 뭡니까? 요 슬라이드 앞에 강박성 인격 장애의 어떤 가장 특징을 융통성 제로라고 했습니다. 융통성 제로. 그러면서 이제 영화 중에 2000년대 초반인가 중반인가 이제 있는데 플랜맨 사진이 있고 융통성이 제로이다. 좀 융통성이 없을 수는 있는데 융통성이 완전 없습니다. 아시겠지? 치료는 뭡니까? 요거 있죠. 치료는 뭡니까? 비지시적. 딱 지시해가 명령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아시겠죠? 그리고 뭡니까? 이런 강박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치료를 하는 집단 치료가 효과가 있다. 요거 있죠. 비지시적 집단 치료. 답 맞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리고 4번도 한번 봅시다. 우리 학생들 한번 4번도 한번 봐요. 4번. 감정장애와 관련된 설명 중 맞는 것입니다. 맞는 것이죠. 감정장애. 그리고 맞는 것을 골라라. 요 얘기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이 맞고요. 왜요? 답은 2번이 맞는데 왜 맞냐면 요 얘기입니다. 감정장애 중엔 뭡니까? 대표적인 게 내가 이제 빨간 줄 끈 것만 낸다고 했죠. 그래서 기분장애와 정동장애가 대표적인 감정장애입니다. 근데 요 정동장애는 뭡니까? 감정장애의 어떤 일부가 맞죠? 맞죠? 일종이죠. 종류 중에 하나잖아. 그리고 뭡니까? 요 정동장애는 뭐냐면 어떤 감정이 움직인다. 양극단적으로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기분 좋다가 기분 나쁘다가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양가성이죠. 기분이 좋다라는 어떤 감정, 기분이 나쁘다라는 감정. 요 양가성을 특징으로 하면서 근데 왜 이런 이제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어나냐면 어떤 그 수치감을 기본 베이스로 한다고 했죠. 어떤 수치. 아시겠죠? 요 수치. 요거 아마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답이 2번이고요. 나머지 1, 3, 4는 왜 틀렸는지 요거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 우리 학생들. 1번. 기분장애 있죠? 요거 기분장애 감정장애 일종이다. 요까진 맞죠? 맞죠? 근데 두 번째. 자, 두 번째 이제. 양가성이 기본적 감정이다. 양가성이 기본적인 감정인 건 정동장애지 기분장애가 아니잖아. 그래서 1번 아니야. 2번은 답이었고 3번. 무쾌감증. 무쾌감증. 그러니까 이제 즐거워야 되는데 뭡니까? 어떤 즐거운 기분이 안 드는 건데요. 요거잖아. 무쾌감증 요거잖아. 유쾌한 활동에서 우울한 기분에 빠지는 건데, 감정장애 중 정동장애에 속하고, 요거 뭡니까? 기분장애하고 정동장애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기분장애에 속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봐보자. 정동장애는 요거잖아. 고양된 기분. 엄청나게 기분이 뭡니까? 업된 거. 너무 업된 거. 즉 너무 업돼서 이제 뭡니까 종교적 어떤 카톨릭이라든지 아니면 불교라든지 기독교에 나오는 어떤 그 황홀경 증상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 황홀경들은 뭡니까 요 기분장애에 속하지 정동장애에 속하지 않습니다. 정동장애가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5번 한번 보자. 우리 학생들.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아래의 개념을 정의한 곳은 이거죠. 요 네모 박스는 뭡니까? 인터넷 중독에 대한 하나의 어떤 뭡니까? 그 개념을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 개념을 어떤 곳에서 출처가 뭐냐? 출처가 어디에서 얘기를 하느냐? 그걸 갖다 문제로 낸 거죠. 인터넷 중독은 과의존이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을 그냥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터넷에 아예 의존하는 거죠. 과의존 상태이고 그리고 이 과의존의 특성은 뭐다? 이제 금단과 내성이다 이 얘기잖아. 맞죠? 금단은 뭡니까? 이걸 끊어버리면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엄청 괴로운 거. 내성은 뭡니까? 처음에 이제 해서 쾌락을
느끼는 것보다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비스무리하게 쾌감을 느끼는 거. 이게 내성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인터넷 중독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갖다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DSM-5에서 뭡니까? 이야기를 했거든. 맞지? 근데 지금 네모박스에 있는 건 뭡니까?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얘기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답은 그래서 1번이야. 자, 그리고 6번 한번 봅시다. 6번. 네. 혼자서 누군가와 이제 중얼거리면서 대화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정신장애가 있는 거냐라는 거죠. 이거 뭐 수업 시간에 강조했죠? 혼자서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조현병이나 환청. 그리고 조현병 아시죠? 요즘 이제. 조현병은 뭡니까? 환청, 환시, 환각 증상이 있는 건데 특히 이제 환청. 누군가가 뭡니까? 내한테 말 딱 걸면 그 딱 건 말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 환청이 되겠죠. 3번이 됩니다. 요거 환청이 있는 증거요. 7번도 한번 봅시다. 7번. 이제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고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DSM-5하고 WHO가 뭡니까? 개념을 내렸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DSM-5에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개념을 내렸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차원적 개념.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 차원에서 뭡니까? 뭐 문제가 발생하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한 거지. DSM-5에서. 다음 중 이런 다차원적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뭡니까? 생물학적으로 이제 뭡니까? 이제 좀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고 행동 이론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한다. 요 얘기입니다. 생물학적, 사회적, 행동 이론적. 아시겠죠? 답은 뭐다? 2번입니다. 행동 사회적이 답이겠죠. 되죠? 예. 8번이죠. 네, 8번입니다. 도박 중독에 대한 얘기인데 도박 중독자가 되는 원인들이 많잖아. 그 중에서 이제 8번 문제는 뭐냐면 관찰이나 모방을 통해서 도박 중독자가 됐다면 뭐 그렇다면 어떤 원인 때문에 되는가, 어떤 요인 때문에 되는가 이런 문제거든. 예. 자, 답은 뭡니까? 3번이겠죠. 가족적 요인. 가족 중에 뭡니까? 타짜가 있단 말이야. 도박 엄청 잘한 타짜가 있으면 아무튼 그 타짜를 보고 자라는 어떤 뭐 자녀라든지 뭐 등등 관찰이 되고 따라하려 하겠죠. 모방이 되고. 그러면 이제 도박 중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적 요인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네. 자, 9번도 한번 보세요. 9번 이제 성폭력에 대한 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배워봤죠. 예, 수업 시간. 정신건강의 어떤 이슈 중에 어떤 폭력과 학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성폭력도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봤잖아. 우리 학생들. 자, 그러면 성폭력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맞는 겁니다. 맞는 것을 고르시오. 왜 얘기했죠? 답은 몇 번이냐 하면 답은 3번이야. 우리 학생들. 답은 3번이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을 이제 뭡니까? 맞게 했습니다. 데이트 폭력. 요거 있죠? 빨간 줄. 14세 이상 남녀 상방이 이성의 감정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뭐 있음을 인정하고 만날 때 그때 성폭력을 하는 것을 갖다 데이트 폭력이라 하는데 요거 3번은 정확해요. 1, 2, 4는 제가 숫자를 좀 바꾸거나 글자를 좀 좀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서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1, 2, 4 어떻게 틀렸는지 한번 보자. 우리 학생들. 자, 1번 봐봐. 자, 아동 성폭행은 개념이 뭐죠? 요게 아동 성폭력. 내가 이제 빨간 줄 꺼놨는데 만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이 그렇단 말이야. 만 14세. 그래서 틀렸죠? 13세인데. 2번 한번 봐봐요. 성폭력과 관련된 법은 무조건 뭐라고 했습니까?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야. 근데 이제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뭐 이렇게 맞게 썼는데 제가 뭡니까? 성폭력 범죄 처벌이죠.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받겠습니다. 범죄를 가해자로 바꾼 거야, 글자를.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야.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4번 보세요. 청소년 성폭력 여기 빨간 줄 거는데 만 14세 이상 19세 이하. 근데 만 14세로 제가 이제 바꿔놨죠. 요 13인데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아시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야. 우리 학생들. 자, 그 다음 10번 해보도록 하자.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은 이렇게 있네. 자, 알코올 중독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기억 상실되는 거.
맞죠? 단기 이제 필름이 끊겨진다고 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예. 단기 기억이 끊겨지죠. 요게 이제 코사코프 증후군 요겁니다. 그다음 알코올 특이 중독. 답이 4번이거든요. 왜? 갑자기 평소에는 이제 되게 온순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막 알코올을 한 잔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공격 폭력 행위를 나타내고 뭐 지킬박사 하이드처럼 뭡니까? 완전히 다른 공격성을 지닌 어떤 분노에 가득 찬 어떤 그런 사람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처음엔 이제 뭐 되게 이제 즐겁고 유쾌한 사람인데 갑자기 우울하거나 이상한 사람이 된다거나 계속 다른 사람 모습으로 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알코올 특이 중독이죠. 아시겠죠? 답은 4번이야. 11번 볼까요? 예. 학교 폭력과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 틀린 겁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된 얘기 중 틀린 것을 골라보자. 요 얘기네요. 예.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입니다. 왜요? 학교 폭력과 관련된 어떤 법률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십시오. 요거.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야. 학대법이라고 하죠. 근데 요건 학교 폭력 개입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제가 말을 좀 바꿔놨습니다. 아시겠죠? 예방인데 개입으로 바꿔놨죠. 예, 따라서 답은 2번이죠. 1, 3, 4는 다 맞는 얘기인데요. 간단하게 보면 이래요. 1번. 그 학교 폭력의 유형들이 있잖아요. 예, 중학교 같으면 뭡니까? 성폭력이라든지 그냥 일상 어떤 그 친구들과의 어떤 대화가 요거로 이제 끝난다라는 거. 요거죠. 1번 맞는 얘기입니다. 성폭행. 3번. 고등학생 정도 되면 어떤 지역 커뮤니티의 어떤 조직 폭력배의 어떤 뭡니까? 그 젊은 피라고 해서 이제 그 고등학교의 어떤 일신 서클과 연결이 되죠. 3번 맞는 얘기입니다. 4번. 초등학생의 학폭은 뭡니까? 기절놀이라고 하죠. 여기를 갖다 눌러가지고 기절시킨 거. 아니면 지금 우리 뭐 금품갈취라고 하죠. 예, 너 가져와봐. 그래서 이제 돈을 뺏는다든가 뭐 그런 것들입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죠? 2번이 되겠죠. 그럼 12번 한번 보자. 일단은 1, 2, 3, 4 딱 보기를 보니까 아 이게 인격장애 문제구나. 그 인격장애 중에 도대체 어떤 인격장애에 속하는가가 이제 12번 문제였다. 제일 핵심이 유전의 영향이 크고 요거죠. 환경보다도 뭡니까? 좀 어쩔 수 없이 좀 타고났구나. 타고났구나. 어쩔 수 없이 타고났구나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투약이 효과적이다. 예. 기괴하고 망상적인 사고다. 요 세 가지 어떤 특징을 충족하는 인격 장애가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이제 뭡니까? 분열형이겠죠. 분열형. 예, 분열형. 예. 분열형은 뭡니까? 이제 요렇게 옛날에 보면 이제 뭐 마녀다, 뭐 기괴한 어떤 뭡니까? 어떤 그 신비술사다, 뭐 빵상 아줌마다, 뭐 이제 그런 그런 어떤 예를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유전의 영향이 크다. 분열형. 요거죠. 비슷한 게 분열성인데 분열성은 뭡니까? 유전보단 환경인 거죠. 맞죠? 그리고 2번이 좀 헷갈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기괴하고 망상적이다라는 거. 이런 거죠. 혼자서 뭡니까? 외계인과 교신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다음 13번 한번 볼게요. 예, 13번은 인터넷 중독 이야기입니다. 자, 인터넷 중독의 주요 개념입니다. 다음 보기에 설명해 놓았다 맞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1, 2, 3, 4 보니까 금단하고 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금단하고 내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금단하고 내성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면 예,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답은 4번입니다. 금단 증상으로는 우울도 포함된다. 금단이 뭡니까? 내가 인터넷 중독자야.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인터넷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죽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신체적으로도 뭡니까? 굉장히 이제 땀이 흘려지고 뭔가 이제 굉장히 불안해지고 심정적으로도 불안, 우울, 짜증 뭐 이런 거 있죠. 요거 금단. 금단 뭡니까?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불안, 우울, 초조감에 시달려 안절부절 못한다. 맞죠? 여기 우울도 포함된다. 맞잖아요. 예, 4번 이야기고요. 1, 2, 3은 왜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1번. 금단은 해가 쭉해가 이전과 같은 만족을 얻기 위해 더 자극적인 걸 갖다 더 뭐 찾지만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된다. 이건 내성이죠. 알겠죠? 이걸 내성 얘기고 2번 봐봐. 내성과 금단이 인터넷 중독의 주요 요소이면서 요까지 뭡니까? 맞아. 근데 뭡니까? 이 두 요소가 비슷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완전 틀리죠. 내성은 뭡니까? 그 동일한 쾌락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금단은 뭡니까? 내가 중독된 대상을 뭐 하질 않으면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죽을 것 같고 굉장히
미친 어떤 그런 상태가 금단이잖아요. 비슷한 개념이 아니잖아. 맞죠? 3번. 내성은 인터넷을 하지 않은 불안해진 상태이다. 이건 뭡니까? 금단에 대한 개념이죠. 예, 그래서 틀렸죠. 답은 4번입니다. 되시겠죠? 요 14번도 한번 봐봐요, 우리 학생들. 14번도 한번 봅시다. 예. 또 알코올 중독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볼게요. 알코올 중독에 관련돼서 유병률은 이제 뭐 남자가 많냐 여자가 많냐 뭐 그런 등등이죠. 역학관계고 그럼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틀린 것은 골라라 요 얘기죠. 예. 답은 1번이죠. 1번. 요거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사회복지사로서 상담가로서 카운셀러로서 뭡니까? 알코올 중독자 아무튼 알코올 중독자를 갖다가 내담자로 여러분들이 이제 개입을 한다. 이제 치료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 개입의 첫 번째는 뭡니까? 야, 너 알코올 중독 심각해. 너 지금 중독 상태라는 걸 갖다가 인식을 시켜주는 게 개입의 가장 핵심이라고 했잖아. 맞죠? 이거 제가 빨간 줄 쳐놨죠? 예. 왜냐면 보통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중독자들은 자기가 방어 기제를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 뭐 내 정도면 딴 사람도 다 하겠지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를 갖다가 방어를 때려요. 합리화를 시켜버린다고. 그걸 갖다 깨야 된다고 했죠. 근데 1번. 낙인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개입의 첫 치료이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너 중독자 맞아. 이 얘기잖아. 그래서 틀린 게 1번입니다. 2, 3, 4는 뭐 맞습니다.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라는 거 맞고요. 예, 여기는 이제 제가 뭐 캡처를 못했는데 찾아보면 있잖아요. PPT 찾아보면 알코올 중독 편 찾아보면 남성이 알코올 중독자가 많습니다. 그다음 3번. 입원 치료할 때는 약물 치료도 병행을 합니다. 여긴 있죠. 여기 입원 치료할 때 약물 치료 병행한다. 요거 있잖아. 맞는 얘기야. 4번. 그 다음에는 뭐 여기는 없지만 자 청소년기에 일찍 자기가 이제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향후 성년이 되어서도 술 문제, 알코올 중독 문제가 벌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 3, 4는 다 맞는 거고 1번이 틀렸습니다. 15번 한번 볼까? 네, 15번. 예. 이건 정신장애와 스트레스 우리가 강의했을 때 같이 공부했던 파트겠죠. 예.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 사고 바꾸기 방법이 있다. 사고 바꾸기 방법이 있다. 요게 이제 뭡니까? 요게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예, 그 수업했던 어떤 PPT의 그 일부분을 캡처해서 제가 가져온 거죠. 15번 밑에. 사고 바꾸기 방법이 있다. 이와 관련해 틀린 것을 골라라. 요 얘기죠. 예, 요 얘기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라는 암시는 사고 멈추기 방법의 사례이다라고 했는데 사고 바꾸기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긍정적으로 좀 바꿔라. 매사를 부정적으로 막 인식을 갖다가 돌리지 말고 일부러라도 뭡니까? 잘 될 거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 두 번째 뭡니까? 계속 막 어떤 부정적이거나 어떤 그 힘든 어떤 의식의 소용돌이가 있으면 그냥 멈춰라. 더 나가면 안 돼.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난 잘 될 거야. 이거는 뭡니까? 긍정적으로 사고하기 방법입니다. 사고 멈추기가 아니라.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1, 3, 4 한번 보자. 사고 멈추기 방법이 사고 바꾸기 방법의 일종이다. 맞죠? 사고 멈추기는 사고 바꾸기 일종이 맞잖아.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 맞고요. 3번. 긍정적 사고하기 방법이 사고 바꾸기 방법의 일종인데 그렇죠. 요 긍정적도 사고 바꾸기 일종이죠. 오바마의 Yes We Can이 그 중에 하나의 사례다. 요거 맞죠? 오바마의 Yes We Can. 우리는 할 수 있다. 요거 맞는 얘기죠. 4번. 긍정적 사고하기 방법과 사고 멈추기 방법 둘 다 사고 바꾸기에 속한다. 그렇죠. 긍정적하고 사고 멈추기. 이건 뭡니까? 이 두 가지가 사고 바꾸기의 일종이 맞잖아요. 4번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 답은 뭡니까? 2번이겠죠. 16번 한번 보죠. 네, 16번. 이거는 이제 뭡니까? 정신장애 및 뭐 스트레스 아무튼 거기에 나왔던 건데 거절증하고 자동증. 무조건 이제 행동으로 이제 뭡니까? 거절하고 자동이 이제 반응이 나온 것은 정신장애 중 어디에 속하는가? 요거 자동증하고요. 그 다음에 요 거절증, 그 다음에 요 실행증, 요 세 가지가 있었죠. 예. 요 세 가지는 뭡니까? 행동장애이다.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자, 한번 보죠. 17번 한번 보죠. 예.
이제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거의 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구별을 하는 건 인터넷 같으면 이제 옛날에 어떤 뭡니까 데스크탑 거기에 이제 켜고 이제 중독하는 거라고 하고 스마트폰 중독은 뭡니까? 이런 우리 이제 스마트폰 그거 이제 들고 다니는 어떤 그 스마트폰에 중독된 걸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했다면 틀린 것을 골라라 요 얘기죠.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겠죠. 인터넷 중독보다 스마트폰 중독이 더 심각한 이유는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이제 스마트폰은 아예 자기가 들고 다니면서도 이제 뭡니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독성이 더 심하다라고 강조를 했던 게 기억날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빨간색 제가 박스 해놨잖아. 답은 1번이죠. 2, 3, 4는 이제 뭐 수업 시간에 하도 인상 깊게 들어서 알겠죠? 밤새 게임하다 죽었다. 왜? 너무나 이제 뭡니까? 행복해서. 그 행복 호르몬 이름이 뭐다? 도파민이죠? 요 도파민. 2번 맞는 얘기입니다. 3번은 뭡니까? 미디어 중독. 특히 게임 중독자, 미디어 중독자. 이 어떤 그 뇌를 갖다가 보니 그 전두엽이 뭡니까? 옛날 그 마약 중독하고 똑같았죠. 전두엽이 망가진 상태잖아. 3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전두엽. 4번도 뭡니까? 인터넷 중독이 되면 이제 뭡니까? 자극적인 것에 뇌가 길들여졌기 때문에 일단 오프라인에서도 어떻게 되죠? 굉장히 자극적인 것에서만 뇌가 반응한 겁니다. 이걸 팝콘 브레인 증상이라고 한다고 했죠. 아주 좀 맞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학생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한번 도전해보자. 요건 이제 뭡니까? 인격 장애 처음 이제 슬라이드 하면서 이제 제가 낸다고 강조를 했던 겁니다. DSM-5에서 인격 장애를 갖다가 A군, B군, C군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서 A군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있는가? 뭐 고얘이겠죠? 자, 보면은 요겁니다. 이제 요 A군. A군은 뭡니까? 거의 이제 뭐 혼자만의 세계에 사는 거고, 요 B군은 뭡니까? 히스테리성을 이제 뭐 대표로 하는데 보통 이제 좀 뭔가 그래서 행동이 자기 중심적이고 맞죠? 자기 위주인 사람들. C군은 뭡니까? 자신감이 없고 뭔가 안으로 파고드는 사람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이겠죠. 답은 2번이죠. 편집 분열성. 이거 다 2번입니다. 19번 한번 해볼까요? 자, 정신장애와 관련된 다음 설명 틀린 것은 요 정신장애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요건데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요건 좀 틀리신 분이 거의 뭐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다 거의 100%다 맞추신 것 같아요. 자, 3번 왜 틀렸냐? DSN에서 정의한 정신장애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DSN이 아니라 DSM이죠. 맞죠? 요거 DSM.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요걸 이제 영어로 이제 축약하면 DSM이 되잖아. 정의한 정신장애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아시겠죠? 1번. 정신장애의 원인은 뭡니까? 여러 가지겠죠. 개인적 원인이 있고, 정신역동적, 심리적 원인도 있고, 사회문화적 원인인데, 사회문화적 원인 중에 가족 문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1번 맞고요. 학회나 학자가 아직 뭡니까? 완전한 협의를 못 이루고 있다. 여기 있죠? 2번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봐봐. 4번도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뭡니까? 중요한 게 유전과 나이가 생물학적 요인으로 있습니다. 아시겠죠? 답은 3번이 되겠죠. 20번 한번 봅시다. 20번 도박 중독 얘기입니다. 도박 중독과 관련된 얘기 중 맞는 것을 골라라 요 얘기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맞는 것은 2번입니다. 자, 여기 그 관련된 거 이제 제가 캡처했는데요. 요 3번이죠. 미래 도박 문제의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완전 도박에 더 미칠 것인가 더 빠져들 것인가 한 것은 옛날에 도대체 얼마만큼 도박에 이제 더 빠져들었는가. 얘가 옛날에 도박 중독이 심했다면 앞으로도 뭡니까? 굉장히 심할 것이다. 약했다면 약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2번이겠고요. 이겁니다. 1번부터는 왜 아닌가 볼게요. 1번. 도박을 하면 많은 돈을 딸 수 있다. 라는 어떤 뭡니까? 그 인지체계,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죠. 맞죠? 이걸 갖다 고치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의 어떤 도박 중독자의 인지나 신념체계를 바꾸는 걸 갖다 뭐라고 한다? 인지 행동치료죠. 인지치료. 아시겠죠? 정신역동 프로이드 요거야. 1번 틀렸고. 2번 봐봐. 2번은 맞고 3번. 자, 여성과 남성 중에서 도박은 뭐냐면 빠른 진행을 보이는 게 여성에서 이제 뭡니까?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4번. 사춘기 때 시작을 한 건 남성이고요.
중년기 때 시작한 건 여성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지금 다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2, 3, 4 다 틀렸죠? 예. 21번 봅시다. 예. 요거 문제 나온다고 했죠. 요거 문제 나온 거. 요 PPT 요거 캡처를 제가 요렇게 문제 밑에다 갖다 놨습니다. 우리 학생들. 예. 21번 한번 보자. 우리 학생들. 예. 자, 스트레스의 원인입니다. 틀린 것을 골라라. 요 얘기했죠. 스트레스의 원인이고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있습니다. 답은 우리 학생들 1번이죠. 1번. 스트레스의 원인은 내적 요인, 외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는데 크게는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 두 가지고요. 사회적 요인은 외적 요인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번. 신체의 피로. 신체 피로하다. 요 신체가 피로하다는 건 뭡니까? 요 내적 요인이죠. 요 내적 요인. 내적 요인이죠. 이거 맞는 얘기잖아. 우리 학생들. 또 한번 3번 보세요. 스트레스의 외적 요인은 물리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여기 두 가지 다 포함이 되죠. 3번 얘기 많은 겁니다. 4번. 정신적 요인은 여기 있죠. 정신적 요인은 내적 요인으로서 요까지 맞습니다. 생활 속에서의 요인은 외적 요인이다. 생활 속에서의 요인은 외적 요인이다. 요거 생활 속에서의 요인은 외적 요인이겠죠. 이거 맞는 얘기죠. 답은 1번입니다. 22번도 한 문제 풀어보죠. 22번. 정신장애가 쭉 많단 말이에요. 내가 수업 시간에도 뭡니까? 이게 어떤 게 어디에 크게 속하고 있는지 그거 잘 분류하라고 했죠. 그걸 또 일부러 제가 뭡니까? 빨간색으로 이제 뭡니까? 다 체크를 해놨고요. 선망은 어디에 속해 있냐? 이 얘기죠. 선망은 이제 뭡니까? 치매하고 비슷한데 치매 전에 어떤 그런 걸로서 이제 막 의식이 뭡니까? 막 혼란하고 이제 뭐 잘 기억력도 이제 까먹고 뭐 그런 게 선망입니다. 선망은 의식장애 일종이다. 따라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시죠? 예, 4번입니다. 23번 보죠. 예. 은둔형 외톨이가 있습니다. 예, 은둔형 외톨이가 있는데 어떤 인격 장애에 해당하는가 요 얘기입니다. 분열성과 분열형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환경의 영향을 받는 이제 분열성은 이제 뭡니까? 분열성의 대표적인 게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유전은 아닌데 아무튼 그냥 환경의 영향인데 은둔형 외톨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회피성 인격 장애. 회피성 인격 장애 보면 또 이제 뭡니까? 은둔형 외톨이가 돼서 이제 뭐 악플을 단다거나 이제 뭐 그 가상세계에 빠져 산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답은 분열성과 회피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예.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분열성과 회피성. 예. 이거 제 빨간 줄 친 거에 다 나왔습니다. 분열성과 회피성. 요거. 24번 한번 보죠. 이제 중독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것도 이제 제가 다 빨간 줄 쳐놨는데 틀린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알코올 상담 세트 이제 4대 중독 중에 먼저 알코올 상담이 심각해져서 2007년도에 알코올 상담만 전문적으로 뭡니까? 예, 그 개입을 하는 알코올 상담 센터가 2007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뭡니까? 2번에서는 2008년도에 개관했다고 했죠. 2007년도인데 예, 요게 틀렸죠. 자, 1번 중독기관 중 공공기관 여기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뭡니까? 국가의 어떤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고요. 1번 맞고. 그다음 3번 중독기관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을 DSM이죠. 요즘은 DSM-5겠는데 DSM-5를 이용해서 요거 DSM을 이용해서 본인과 가족에게까지 개입을 한다라고 가족에게까지도 개입을 한다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1번, 3번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4번 한번 봐봐. 우리 학생들. 중독병원은 치료가 목표이고 중독센터는 예방이 목표이다. 요거죠. 병원은 치료가 목표지만 센터는 예방과 삶의 전반에 대한 회복이 목표다. 요거잖아. 요 네모 박스. 맞죠? 4번 맞죠? 예. 25번 한번 봅시다. 우리 학생들. 예. 자, 학교 폭력 맥락과 관련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설명 중 맞는 것은. 답은 몇 번이다? 답은 3번입니다.
대구 중학생 사건이 2010년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교 폭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가장 핵심이 SNS라든지 카톡과 결합이 돼서 기존의 학교 폭력은 그냥 이제 학교 클래스 안에서 오프라인에서만 그냥 방어만 됐지만 이젠 SNS 등과 결합을 해서 시간과 장소의 영역을 넘게 돼버렸습니다. 완전 노예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1번부터는 왜 아닌지 한번 봅시다. 우리 학생들. 예. 한번 보죠. 예. 자, 밀양 여중생 사건 있죠. 요거 대표적인 건데 2004년도에 발생했죠. 2000년대 중반입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중반이라고 해서 틀렸죠. 2번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은 이거 뭡니까? 2010년대죠. 2000년대 중후반이라 해서 틀렸고. 자, 4번 김대원 군 학폭 사건은 뭡니까? 언제죠? 90년대 중반이죠. 2000년대 초라고 해서 틀렸고. 요거잖아. 90년대 중반. 요게 이제 김대원 군 학폭 사건이잖아. 되시겠죠? 우리 학생들? 예. 26번 봅시다. 예. 인격장애 문제입니다. 인격장애 중 경경인격장애. 경경인격장애? 그때 제가 아마 이제 그거 미저리 있죠? 우리 학생들 요거. 미저리로 이제 좀 설명을 많이 했는 건데. 자, 보죠. 26번의 답은 2번이죠. 2번.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을 보니 경경인격장애가 왜 생겼는지 이걸 보니까 그게 어떤 그 만나고 이별, 어떤 잔인한 어떤 이별, 이게 이제 상처가 된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완전히 상처가 됐기 때문에 그 상처가 됐기 때문에 지지적 치료, 그냥 무조건 뭡니까? 뭘 지시라든지 그런 걸 말고 무조건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된다 했죠. 지지적 치료, 그리고 재구성 치료도 동시에 필요하댔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인지가 잘못됐단 말이야. 나를 떠나려고 하고 내 얘기를 안 들어? 그럼 무조건 극단적으로 할 수 있구나. 라는 인지 있잖아요. 그 인지를 바꿔야 되잖아요. 세팅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재구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답은, 2번은 왜 틀렸죠? 재구성 치료보다는 지지적 치료를 사용해야 된다.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사용해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1번 양가 감정, 뭐 여기 있죠. 요 양가 감정. 양가 감정 있잖아. 그럼 3번 미저리 주인공 여기 해당되잖아요. 4번 변덕이 죽을 듯해서 천사 악마를 오간다. 요거 맞잖아요. 27번 한번 보죠. 우리 학생들. 방어기제의 개념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방어기제. 제가 그대로 낸다 했죠? 그 개념. 예. 방어기제입니다. 방어기제 뭔지 알죠? 스스로를 갖다가 보호합니다. 뭔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있단 말이야. 저도 수업 시간에 제가 뭐 어떻게 했죠? 그 예를 이렇게 들었죠. 우리 학생들하고 만약에 어떤 그 친한 친구가 있다 합시다. 뭐 내나 지나 똑같았는데 걔가 갑자기 복권에 100억이 당첨이 돼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단 말이야. 예. 그럼 이제 자기도 이제 충격을 받고 이제 뭡니까? 그걸 인정을 하자니까 너무 이제 배도 아프고 자기하고 너무 격차가 나서 힘들단 말이죠. 그때 뭡니까? 무의식적으로 아니야. 얘는 얘 복을 일생 동안 다 썼을 거야. 복권을 갖다가 산다 해도 그걸로 행복하다는 보장은 없어. 그러면서 자기를 갖다가 뭡니까? 무의식적으로 뭡니까? 작동을 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하죠. 맞죠?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사고 패턴이죠. 예,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나왔잖아. 맞죠?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사고 및 행동 수단이 방어 기제이다. 아시겠죠? 그럼 28번 한번 도전해 봅시다. 예. 일단 우리 학대 및 폭력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문제로 냈습니다. 예, 맞는 것입니다. 아내 학대와 관련해서 맞는 것 골라라 요 얘기겠죠? 예. 답은 4번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문화 아내를 구타한 남편들은 주로 알코올 중독 증상을 많이 보입니다. 아시겠죠? 요 알코올 중독 증상을 많이 보입니다. 요거. 다문화 아내를 구타를 많이 당하는데 주로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 것이 패턴이다. 요거죠. 1, 2, 3은 왜 아닌지 볼게요. 예. 빨간색으로 할까?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것은 거의 70%죠. 70%인데 60%로 해가 숫자가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예. 아내 학대를 한 남편의 주된 특종은 알코올 중독이죠. 약물 중독이 아닙니다. 약물 중독이라 틀렸고요. 그럼 3번. 아내 학대와 관련해서는 한국인보다는 다문화 아내들이 더 많이 당한다고 했죠. 예, 그래가 틀렸고요. 따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이죠. 예, 29번 한번 봅시다.
자,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여러 견해들이 있단 말이죠. 예, 이런 견해를 펼친 학자는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무의식과 의식이 통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야지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이제 뭡니까 주장한 학자는 바로 융이죠. 융. 융이죠. 융. 프로이드는 뭡니까? 이드에고 슈퍼에고가 조화가 돼야 된다. 로저스는 뭡니까? 원래 사람은 자기 잠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것이 이제 실현이 가능하면 할수록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답은 뭡니까? 융이 되겠습니다. 30번 한번 보자, 우리 학생들. 예. 이것도 인격 장애 문제입니다. 자기애성 인격 장애 아시죠? 자기만 아는 나르시시즘이잖아요. 틀린 것을 골라라 라는 겁니다. 답은 뭡니까? 3번이 되겠죠. 이 사람 보면요, 자기밖에 몰라요. 겉은 뭡니까? 어른인데 실제로는 아이입니다. 이걸 성인 아이라고 하잖아요. 예. 자기애성 인격 장애는 거의 성인 아이입니다. 근데 3번은 뭐라고 이렇게 돼 있죠? 3번 보기는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인 아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자신에 대한 성인성을 인지한다. 그럼 엄청 자기가 이제 성인이라고 이렇게 자각을 한 게 아니라 성인 아이라기보다는 이게 틀렸습니다. 성인 아이입니다. 됐죠? 그럼 1, 2, 4 이거 왜 맞는지 보죠. 1번. 자, 자기애성 인격 장애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거 지지적 치료. 그래. 얘들도 뭡니까? 아이로 남아있는 이유가 상처 때문이니까 좀 이해를 해라. 1번 맞죠? 2번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거 맞고요. 요렇게 요거 나르시시즘이라고 한 거 맞고 4번 특히 만약 이런 사람을 갖다가 내담자로 우리가 접할 땐 부정적 전이를 주의하는 부정적 전이 뭔지 아시죠? 이 사람이 오히려 뭡니까? 그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나 역동이 세서 오히려 상담가가 영향을 받아서 이상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부정적 전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은 지금 정신건강론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